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주현입니다. 네,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맞붙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시즌 17호 골, 구자철 선수가 페널티킥 2골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습니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우리 두 선수의 득점 장면,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유럽 챔스 8강 1차전에서는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가 총 출동한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을 꺾었습니다. 전반 17분 메시의 전진 패스를 받은 네이마르가 골문 앞으로 파고들어 선제골을 성공했습니다. 메시의 차로 잰 듯한 패스를 네이마르가 실수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엔 수아레스가 펄펄 날았습니다. 드리블 돌파로 수비수 3명을 따돌린 뒤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수비수 루이스의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내는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2분 뒤 수아레스는 루이스를 또 한 번 농락하면서 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림 같은 수아레스의 쐐기골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37분 파리 생제르맹에게 추격골을 내줬으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로써 2골차 승리를 거둔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하는 2차전에서 유리한 경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아틀레티코와 레알의 마드리드 더비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베일의 골 기회를 오블락이 막으면서 막상막하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로드리게스가 슛을 가동하지만 오블락의 몸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아틀레티코도 공격을 해보지만 레알의 카시아스 골키퍼에 막히고 맙니다. 양쪽 팀 골키퍼들의 선방쇼는 계속 이어집니다. 전반 종료 직전 터진 하메스의 강슛도 오블락이 잡아냅니다. 이날 수훈은 단언컨대 오블락이었습니다. 레알은 아틀레티코보다 2배 이상 많은 슛을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는 레알의 공격 패턴을 읽기라도 한 듯 체계적인 압박 수비로 맞섰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아틀레티코는 8개의 슛을, 레알은 17개의 슛을 날렸지만 골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은 오는 23일 레알 마드리드의 홈에서 2차전을 갖습니다. 레버쿠젠의 손흥민과 마인츠의 구자철, 박주호가 모두 선발 출전한 맞대결에서는 손흥민이 먼저 골을 신고했습니다. 칼라 노글르의 도움으로 손흥민은 이번 시즌 17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 14분 로베르토 힐버트의 긴 패스를 키슬링이 마무리하며 레버쿠젠은 한 골 더 기록했습니다. 레버쿠젠의 득점골은 계속됩니다. 후반 27분 프리킥 상황에서 카라 노글루가 팀의 3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들어 마인츠의 오카자키 신지가 페널티킥을 얻어내자 구자철이 키커로 나섰습니다. 구자철은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며 안정적으로 리그 3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마인츠에게 또 한 번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키커로 나선 구자철이 깔끔하게 골을 성공하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손흥민과 구자철이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한 이번 경기에서는 3골을 몰아친 레버쿠젠의 승리로 마무리됐고 레버쿠젠은 리그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네, 스포츠24의 자랑 3일 예측 승부 3세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경재 조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은지 기자는 사실 오늘 첫 출연이에요. 각오 한마디. 네, 잠깐 들렀다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각오까지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뭐 어쨌든 나왔으니까 재밌게 승부 예측 잘 해보겠습니다. 네, 조은지 기자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프로야구에서는 올 시즌 처음으로 빈볼투구로 퇴장 선수가 나왔습니다. 한화 투수 이동글이 퇴장되기 전까지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난 12일 롯데와 하나의 경기였습니다. 롯데가 크게 앞선 상황에서 황재균 선수가 2차례나 빈볼성 공에 맞았습니다. 결국 한화 이동걸 선수는 올 시즌 처음으로 빈볼 투구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걸 한화 김성근 감독이 시켰냐 이것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의 이 불문율이라는 것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빈볼을 던진 이유 자체가 뭐 점수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 왜 도루를 하냐 이것 때문에 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정서적으로 기본적으로 야구의 불문율
이기고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그렇죠.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야구 팬들을 위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경식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네. 한 가지 제가 조은지 기자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네. 그렇다면 얼마 전에 그 두산의 마야 선수가 노이트 노런을 작성했잖아요. 네.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가 남은 상황에서 상대 타자가 만약에 기습번트를 내서 네. 살아나갔다. 네. 그 타자를 칭찬할 수 있을까요? 칭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네. 좀 그 부분은 대기록을 위해서 네. 선수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100%를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이렇게 보는 이제 네. 시각도 있고 제 생각은 이제 조금 다른데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논란이 대상이 된 것이 한화에 조금 아까 이제 김성원 감독이 지시했느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 이동걸 선수에게 빈볼을 지시했는가? 제가 취재한 바로 보면 네. 선수단 중에 누구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고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불문율이라는 것이 시즌을 잘 치르기 위한 선수 네. 간 어떤 신사 협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홈런을 쳤을 때 상대 선수들한테 막 크게 기뻐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 뭐 그런 부분이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선수가 대기록을 앞두고 있을 때는 물론 네. 번트도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지만 사실은 그냥 강공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페어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어플레이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단지 롯데와 하나의 경기에서 보듯 불문율, 번트에 대한 불문율은 조금 더 선수들 사이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워낙 그 타고 투저 상황이 크고 또 이제 점수차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경기 초반에 대여점 차였을 때 번트를 대면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충분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너그러운 쪽으로 조금 더 선수들이나 감독 코치들의 어떤 그런 인식이 좀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빈볼 시비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페어플레이 정신 시즌 끝까지 계속되길 바라면서요. 빈볼 시비 따위 없는 스포츠 24 되겠다는 것 약속드리면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3세판에 앞서 칭찬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지난주 야구 3세판 예측 결과가 아주 훌륭합니다. 함께 보시죠. 야구 3세팔이 슈퍼 파월과 접신에 성공한 듯 보입니다. 이경재, 안승호 기자가 모두 맞춰줬고요. 이원만 기자만이 안타깝게 한 경기를 틀렸네요. 지난 주말 슈퍼 파워로 등극한 팀은 한화, 삼성, 두산, NC였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시즌 초반에는 야구가 예측이 많이 빗나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다 맞춘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네요.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는데 네. 뭐 4경기 모두 맞췄지만 제가 다음 주에 또 4경기를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구는 네. 모르는 거니까 제가 뭐 자만심을 갖지 않고 겸손 모드로 열심히 경기를 집중해 드리겠습니다. 분석해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은지 기자 사실 그동안 선후배 동료들의 활약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TV로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직접 이렇게 선배들이 보시니까. 굉장히 이거에 집착을 하세요. 아. 그래서 이 분홍색 동그라미가 많으면 오늘 다 맞췄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이번에 저도 보니까 굉장히 잘 맞춰서 좀 존경심이 드네요. 네. 저도 오늘 굉장히 녹화가 잘 이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열릴 프로야구 4경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보다는 힘을 못 내고 있는 두산, 또 기대를 뛰어넘어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롯데 대결부터 평가해 주시죠. 네, 두 팀 경기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두산 선수가 전 롯데 선수가 많고요. 네. 또 롯데 선수 중에 전 두산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구 오랜만에 보신 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두산엔 장원준이라든가 뭐 홍성은 등이 롯데에서 뛰었고 또 상무로 간 이원석 선수도 롯데 출신이고요. 네. 롯데에선 뭐 최준석, 김성배, 김승회, 정재훈 등이 오랫동안 두산에서 뛰었던 그런 선수들이고요. 두산 프런트도 롯데 출신입니다. 네. 두산은 뭐 5할 이상 승률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 믿었던 젊은 불펜진들이 아직까지는 좀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선발진들이 굉장히 꾸준히 제 역할을 하면서 잘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런 영화 있었거든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라는 영화 갑자기 떠오르는데 두산 그 타자들이 심하게 봄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타선이란 것이 뭐 잘했을 때도 있고 못했을 때도 있고 이런 흐름이 있는데 지금 두산은 경기마다 좀 흐름을 많이 타고 있거든요. 잘하는 날은 굉장히 막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10점 이상 득점을 하지만 또 점수가 안 나면 한두 점밖에 내지 못하고 네. 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안 좋을 땐 너무 안 좋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두산 타선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두산이 100% 실력은 못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롯데는 뭐 초반 성적도 좋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네. 전문가들이 지난 시즌 끝나고 과연 롯데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한화의 빈볼 시비에서 보듯이 이종훈 감독이 팀 분위기를 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또 선발진이 가장 불안했었는데 이 외국인 투수 2명이 평균 이상을 해주고 있고 여러 팀 옮겨간 심수창 선수가 호투를 하면서 굉장히 선발이 안정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타선에서도 이 분위기 메이커, 이 부산 사내가 다 됐는데요. 아두치 선수가 들어오고 또 황재균 선수가 뭐 장타력까지 살아나면서 8박리인급 활약을 해주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부처는 두산의 선발 투수로 예상되는 장원준 선수 어깨에 달린 것 같은데요. 지난 5일 등판에서 롯데를 상대로 잘 던졌지만 롯데 타자들이 공을 정말 끝까지 잘 봐서 공을 방망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잘 던진 유인규를 잘 참아내면서 장원준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아마 장원준 선수가 똑똑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통해서 많은 걸 좀 배웠다고 보고요. 아마 그래서 이 장원준 선수가 좀 얻은 게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이 옛 동료들을 상대로 굉장히 잘 던져서 승리를 이끌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이경재 기자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롯데보다는 두산의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3세판 전체 의견 어떨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산의 승리에 2표 나왔지만 승리 포인트 다릅니다. 이경재 기자, 장원준을, 안승호 기자, 김현수를 언급했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컴백 아두치, 막강 타선에 불붙는다라는 말로 롯데를 응원해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NC와 한화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는요, 일단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네, NC는 중하위권 전력 정도로 시즌 전에 평가를 네. 했었는데 아주 탄탄하고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빠진 것을 최대 약점으로 꼽았는데요. NC 코칭 스태프와 프런트가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웨버 선수가 빠졌거든요. 오, 네. 웨버 선수가 지난 시즌에 9승에 방어율이 4.58을 기록했는데 그 정도 선수 투수는 NC에 충분히 많이 있다. 웨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웨버가 빠졌지만 웨버의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역할을 42살의 노장 이 손민환 선수가 네.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전설 그렉 매더스가 떠오를 정도로 완벽한 그런 제구력으로 타자들과의 승부를 아주 즐기고 있는데요. 목요일까지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0.79로 전체 선수들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그에서 둘째 가려면 서로를 이 클린업 트리오죠. 네. 나성범, 테임즈, 이호준 선수가 연일 맹타를 휘두르고 있고 최근에는 테이블 세터인 박민우와 김종호 선수까지 펄펄 날고 있어서 팀이 굉장히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화는 NC에 비해서 투수진만 놓고 보면 안정감이 좀 떨어지죠. 김성원 감독은 팀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선발로 나가고 있는 선수는 외국인 선수 탈버트와 유먼밖에 없습니다. 이 투수 운영의 결과가 아마 이 한화의 마지막 성적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용규 선수와 김경원 선수의 존재가 한해 팀 컬러를 바꿔놓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용규 선수가 확실하게 1번 타자로 자리를 잡았고 또 이 김경원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확실한 주전이 아니었거든요. 네. 하지만 올해 자신의 15년 야구 인생에 가장 그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김성근의 만약 황태자가 나온다면 저는 단연 김경원 선수라고 보고요.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두 팀 선발 투수가 해커와 탈버트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난 전 경기에서 두 선수 모두 똑같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지난해 워낙 한화한테 강점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NC가 조금 더 승리에 가깝지 않나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탄한 NC와 상승세인 한화의 대결입니다. 팬들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3세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경재 기자만이 해커 때문에 NC가 유리한 싸움을 이끌 거라 했고요. 안승호 기자, 김성근, 김경문 감독을 일컬어서 2라운드의 김해 대결의 승자는 장유유서가 될 것 같다면서 김성근 감독의 한화의 승리를 점쳐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 드디어 터진 김태균의 홈런포를 언급하면서 한화를 지지해 주셨네요. 네, 삼성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SK가 LG와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침체기를 겪고 있는 넥센이 만만치 않는 상대 기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두 경기 3세판으로 묶어봤습니다.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SK가 칭찬 일색인 평을 받았습니다. 이경재, 안승호 기자, 흔들리지 않는 불펜으로 4월의 경인선은 탄탄대로라고 했고요. 이원만 기자, 불황까지 터진 SK, 생각대로 윈이라는 말로 모두 SK가 이길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넥센과 기아의 3세판 계속해서 함께하시죠. 네, 영화에서는 새로운 어벤져스 군단이 뜨고 있는데 3세판에서의 어벤져스 넥센 몰락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기운 없는 영웅들을 걱정했고요. 안승호 기자, 달라진 기아를 기대했습니다. 이원만 기자, 정호도 없고 권창희도 없고 라는 말로 넥센에 빠진 전력을 언급해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축구 3세판이 이어집니다. 함께 하시죠. 네, 프로축구 최고의 흥행 카드죠. 수원과 서울이 올 시즌 첫 슈퍼 매치를 펼칩니다. 양 팀의 경기에 허재원 기자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로축구 최고의 흥행 카드죠. 수원과 서울이 올 시즌 첫 슈퍼 매치를 펼칩니다. 토요일 3시죠. 장소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수원이 4번의 슈퍼 매치에서 1승 3패로 열세였는데요. 올해는 서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염기훈이 있습니다. K리그와 아시아 챔스리그 경기를 포함해서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염기훈의 왼발 슈팅은 충분히 위력적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염기훈과 차두리가 펼칠 공수 대결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수원에 염기훈이 있다면 서울에는 박주영이 있습니다. 지난 초반 부진했던 서울은 박주영이 가세한 뒤에 2승 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 뛰던 시절 수원전 9경기에서 5골을 넣었던 박주영 선수인데요. 이번에도 골 소식을 전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용수 서울 감독이 지난 15일 대전과의 경기에 김치우와 차두리, 김진규와 김용대를 모두 엔트리에서 제외하면서 슈퍼매치에 단단히 대비했습니다. 선수들의 체력도 충분합니다. 두 팀 모두 놓칠 수 없는 한판 승부입니다. 하지만 빅버드에서는 역시 수원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수원의 염기훈과 서울의 박주영의 맞대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다른 전문가들 예상 어땠을까요? 같이 보시죠. 네, 수원이 유리하다는데 2명이 동의했습니다. 허재원 기자, 홈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김동환 해설가, 미완성인 박주영보다는 염기훈이 낫다고 직언을 해주셨네요. 최용석 기자만이 유일하게 서울이 승리할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맨유, 또 선두 첼시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만약 맨유가 첼시마저 잡는다면 선두권 경쟁 안개 속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두 팀의 전력 허재원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제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는 맨유가 선두 첼시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만약에 이번에 맨유가 첼시마저 잡는다면 선두권 경쟁은 안개 속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첼시는 아직까지는 여유롭게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2위 아스널과 3위 맨유를 각각 승점 7점과 8점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두 팀과 맞대결을 한 번씩 남겨두고 있는데 2번 모두 지지만 않아도 무난히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침없이 6연승 중인데 6경기에서 15점을 넣고 넉점만 내줬습니다. 펠라이니와 에레라, 캐릭이 버티는 중원은 프리미어리그 최강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애슐리 영도 살아나면서 팀 전술이 완벽하게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첼시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데 홈 2점만으로 경기를 가져오기에는 맨유의 상승세가 너무 거셉니다. 맨유가 적지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 상승세인 맨유의 승리에 기대를 걸어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함께 하시죠. 네, 무승부의 회의적인 허재원 기자만이 중원 완전체라는 말로 맨유의 승리를 가늠했고요. 최영석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 무승부라는 예측과 공개 수까지 의견 일치를 보셨습니다. 네, 별들의 전쟁 유럽 챔피언스 리그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에서 여유롭게 승리를 가져간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이 오는 수요일 2차전을 갖습니다. 또 리그 라이벌이죠. 챔스 8강 2차전에서 또다시 만나는데요. 레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더비전, 허재원 기자의 의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8강 대결은 1차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수아레스의 2골을 앞세워 3대1 완승을 거뒀는데요.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MSN 라인, 메시와 수아레스, 네이마르의 빠른 공격을
파리 생제르맹 수비수들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질라탄이 징계로 결정한 걸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중앙 미드필더 모타와 베라티의 결장이 더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수비수 다비드 루이스도 수아레스에 2번이나 완벽히 뚫리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바르셀로나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2대0 이상의 승리가 필요한데 사실상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2차전 역시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레알과 아틀레티코의 8강 1차전은 왜 올 시즌에 레알이 한 번도 아틀레티코를 이기지 못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한판이었습니다. 호날두와 벤제마,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끊임없이 골을 노렸는데 아틀레티코 골키퍼 얀 오블락의 선방에 모조리 막혔습니다. 올 시즌 6번의 맞대결에서 레알은 한 번도 못 이기고 2무 4패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2차례 맞대결에서는 한 골도 뽑아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2무 4패라는 상대 전적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마드리드 더비는 레알이 이번에는 가져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유럽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경기 예상입니다. 3세판으로 함께 하시죠. 네, 바르셀로나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의 골잔치를 기대했고요. 최용석 기자, 1차전 결과 때문에 김동완 해설가는 홈 이점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유리한 경기가 될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3세판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우선 레알이 이길 것 같다는 허재원 기자와 김동완 해설가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설마 한 번은 이기겠지. 이번이 긴 악연을 끊을 타이밍이라고 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꼽아준 최용석 기자, 시메오네의 매직에 희망을 걸어주셨습니다. 네, 마음 주는 거와 상관없이 결과는 냉정합니다. 지난주 축구 3세판 결과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가장 맞추기 어렵다는 무승부가 2경기나 나온 지난 경기들이었습니다. 전남과 수원, 아틀레티코와 레알은 승부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완 해설가는 당당히 K리그의 무승부는 맞춰줬습니다. 그 밖에 맨유와 바르셀로나의 승리도 맞춰 축구 3세판에 봄이 왔네요. 네, 강한 한줄평과 치열한 적중률들이 함께하는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함께 하시죠. 네, 봄과 함께 찾아온 4월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 있죠. 세월호 참사 1주년인데요. 스포츠계도 조용히 추모 물결에 동참을 했다고요. 네, 프로야구 선수들 헬멧과 모자에 모두 노란 리본 달았습니다. 하루만큼은 시구와 치어리더 그리고 응원을 생략했고요. 경기 전엔 잠시 머리를 숙여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프로축구 성남구단도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잊지 않겠다는 뜻에서 경기장에 노란 풍선 304개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네. 해외에 있는 우리 선수들도 노란 리본을 달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네, 또 뭐 단원고에 탁구부가 있어요. 여자 선수들인데 네. 지난해에 사고가 있었을 때 이제 대회 나가서 우승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우승이라는 또 제목도 달렸었는데 1년 만에 다시 또 대회 나갔습니다. 종교 선수권 대회 나가서 우승은 못했지만 잘 싸우셔서 준우승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앞으로 정말 훌륭한 선수로 계속 자라나가는 것을 저희가 좀 지켜본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스포츠계의 애도 물결이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24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